자, 셋째 시간입니다. 자, 42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집 325페이지고요. 42번 문제.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대금 1억, B와 매매 계약 체결, 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누구죠? 매도인이 A죠. A 소유 건물이라 그러죠. 그럼 A 지 거라는 거죠. 이걸 팔겠다는 거죠. A가 매도인입니다. 자, 둘째 줄에 제3자의 과실로 화재가 나서 건물이 전소됐어요. 일단 체결하고 나서 전소죠. 후발적 불능. 근데 제3자가 불질렀죠. 자, 이건 뭐죠?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다. A도 B도 계약 당사자 둘 다 잘못이 없죠. 귀책 사유 없고 제3자가 불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다. 자, 법률 관계 중 맞는 것은 자, 기억입니다. A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부담한다. 아니죠.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다. 기억은 될 수 없고 니은 A는 1,000만 원을 B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맞습니까? 계약금 돌려줘야 돼요? 왜 줘야 되죠? 둘 다 잘못 없죠. 그죠? 아, 빠이빠이 해야죠.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럼 받았던 계약금 주고 만약에 중도금도 받았던 게 있었다면은 중도금도 줘야죠. 그리고 잔금 달라고 청구 못 하는 거죠. 빠이빠이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은 맞는 거죠. 자, 디귿입니다. B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B 쪽에서 뭐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려면은 A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즉 채무 불이행일 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못 합니다. 리을도 마찬가지죠. 리을에서 말하는 전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 말하는 거예요. 해제도 못하고 손배 청구도 못합니다. 미음, 목적물 소멸에 의해서 쌍방의 채권 채무는 다 소멸, 그리고 A가 B에게 잔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쵸? 채무자주의. 자, 맞는 거는 니은하고 미음. 정답은 4번입니다. 넘기세요. 43번 문제. 갑과 을은 조선시대 유명한 서예가 병의 작품 한 점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갑은 을이 일주일 후 대금을 지급하면 그 진품을 인도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매도인이라는 걸. 갑이 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을이 대금 지급하면 진품을 인도하기로. 인도 누가 하기로? 갑이 하기로. 갑이 매도인이죠. 자, 계약을 체결하고 3일 후에 진품을 보관했던 건물에서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화재가.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후발적 불능. 이거 좀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맞나요? 후발적 불능. 뭐 때문에 불능됐죠? 화재. 화재 때문에 화재. 그럼 이거 뭐가 적용되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재 원인을 밝혀야 돼요. 첫 번째, 불을 갑이 질렀다. 갑이 불 질렀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에요. 갑 잘못이죠? 채무 불이행. 두 번째, 제3자가 방아 질렀다. 제3자, 방아범이 불 질렀다. 그럼 뭐예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그죠? 을이 불 지르면 채권자주의 되는 거죠. 다 다르죠? 예. 자, 화재가. 이 불난 원인을 봐야 돼요, 원인을. 자, 첫 번째. 불을 A가 질렀어, A가 지금 채무자죠. 갑인가요? 죄송합니다. 저 갑, 채무자 갑. 그죠?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돼서 그래요. 에? 채무자 갑. 진짜 놀랬습니다. 저 채무자 갑. 그쵸? 자, 네가 불 질렀잖아, 네가 불 질렀으면은 이거는 채무 불이행.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
자, 이렇게 채무 불이행으로 나왔을 때는 상대방 쪽에서는 계약을 해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 근데 불을 제3자가 질렀어. 제3자. 제3자. A가 제3자 A가 불질렀어. 이러면 갑하고 을은 잘못이 없는 거죠. 둘 다 귀책 사유 없죠. 이런 뭐가 적용된다? 채무자 위험 부담. 채무자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에서는 둘 다 채무를 면하게 되고 계약금 중도금 받았던 거 돌려줘야 되고 잔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불을 을의 잘못으로 채권자 을이 불질러 버린 거예요. 이러면 뭐가 적용된다?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이러면 채권자 쪽에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잔금을 갖다 줘야죠. 잔금까지 줘야 된다. 반대로 채무자 쪽에서는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되세요? 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는 세 가지 이렇게. 이걸 잘 정리해 두시라고. 헷갈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죠.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딱 나눠서 외우시라고. 외울 거 외워야 돼요. 민법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뻥이에요. 사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이해가 돼요. 외워야. 원래 그런 거예요. 때로는 또 이해를 해야 외워지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 요거는 외우셔야 돼. 그래 빨리 돼. 빨리. 세 가지. 자, 화이팅. 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갑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실됐다. 이거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채무 불이행이죠. 갑은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진품 소실. 이거 뭐죠? 3번이죠. 3번. 그죠? 채권자주의.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돈 내놔라고 하죠. 자, 3번입니다.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진품 소실. 이거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이잖아요. 그죠? 제3자가 불지른 것처럼 둘 다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채무자주의니까 이 경우는 돈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돈을 줘야죠. 돌려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빠이빠이. 그리고 빠이빠이 하셔야 돼요. 3번 정답. 4번은 몇 번이죠? 2번이죠. 채무자주의죠. 이미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5번입니다. 5번 뭐예요? 5번. 3번 채권자주의죠. 수령지체. 자, 수령지체란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바로 채권자주의예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돈 달라고. 정답 3번. 자, 45번 넘어갑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실되었다. 그럼 체결 후 소실이니까 또 후발적 불능으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을이죠. 을. 매도인 을 맞습니까? 그쵸. 을 소유 주택이라고 첫째 줄에서 을 소유 주택이라고 나오니까 채무자가 을. 자, 채무. 매도인 채무자가 을. 그리고 매수인 채권자가 갑. 요 상태죠. 요렇게. 갑하고 을하고 바뀌었죠? 겁나 헷갈리죠, 이러면 또. 이러면 또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 이러면 또 이거 뭐예요, 이거? 2번이죠. 채무자주의죠. 채무자주의.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렇죠.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빠이빠이. 자, 2번입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 소실. 그쵸? 채무자주의. 을이 매도인 을이 계약금을 이미 받았다면 갑 쪽에서 그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계약금도 돌려줘야 되고 중도금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의 과실로 주택 소실입니다. 이거 뭐예요? 채권자주의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대금,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뭡니까? 네, 그렇죠. 4번은 몇 번이죠? 요거죠. 잘 안 되죠? 왜 안 되지 아세요? 바꿔서. 또 바꾸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을은 채권자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데 또 채무자로 나오니까. 얘한테 귀책이 있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러면은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자, 5번입니다. 갑의 수령지체. 자, 수령지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채권자주의. 그러면은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뒤로 넘기세요. 47번 갑니다. 47번 문제. 갑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그럼 현재 매도인, 채무자가 누구죠? 채무자 갑입니다, 지금. 갑이 뭐를 팔기로 했어요? 토지를 팔기로,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했죠.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했는데 그 토지가 뭐가 돼버렸지요? 수용이 돼버렸지요, 토지가. 그럼 토지가 수용됐으니까 갑은 토지를 을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후발적 불능.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예? 1번이라고요? 2번이죠? 수용됐잖아, 수용. 갑 잘못이에요? 을 잘못이에요? 채무자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되니까 빠이빠이 해야 되죠? 을이 갑한테 지금 뭐 줬다는 말은 없네요. 만약에 뭐 계약금을 줬거나 중도금을 줬거나 했다면은 갑이 을한테 그 돈 돌려줘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갑이 을한테 잔금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빠이빠이 채무자주의. 근데 여기서 을이 토지 매수를 을이 1억에 매수하기로 했었는데 1억 매수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땅이 수용되니까 수용 보상금 나오겠죠? 야, 수용 보상금이 나온대. 야, 보상금이 얼마 나오냐? 야, 보상금이 5억이 나온대, 5억이. 미쳤죠? 그럼 을이 눈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을은 1억을 줘야 안 줘요? 1억을 주죠. 1억을 갑에게 지급하고 수용 보상금 내놓으라고. 요거를 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대상 청구권. 채권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대상 청구권입니다. 물상대위랑은 좀 달라요, 이게.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는 이 보상금이 지급돼버리면 보상금이 지급이 돼버리면은 물상대위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대상 청구는 보상금을 갑이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아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받기 전에는 보상금 청구권 양도하라고 효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며. 그쵸? 을의 대금 지급 의무도 소멸한다. 예, 채무자주의니까요. 2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대상 청구권으로서 보상금 청구권 나한테 넘기라고 양도를 청구하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 이행을 해야 된다. 보상금을 빼가겠다라는 거는 나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했던 1억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이렇게 이행을 해야 비로소 뭐 행사할 수 있다.
요거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3번입니다. 갑이 보상금을 수령했죠. 보상금 수령했죠. 그래도 을은 그 보상금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요게 이제 물상대위랑 좀 다른 점이에요. 물상대위에서는 돈을 받아버리면은 물상대위 못 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지, 대상 청구. 맞는 말입니다. 3번이. 자, 4번입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여기서 가능한 거죠. 채무 불이행일 때. 요거일 때 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데 지금은 위험부담법리이기 때문에 해제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 안 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5번입니다.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계약금 달라고 해야 되죠. 배액이 아닙니다. 배액이 틀렸죠. 배액이. 5번 정답. 자, 내려갑니다. 48번 문제. 갑은 토지를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가 수용됐고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무슨 법리가 적용되죠?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맞나요? 맞잖아요. 수용이니까. 둘 다 잘못 없죠? 누가 채무자예요? 갑이 채무자죠. 자, 기억 내려갑니다. 을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 청구 안 되죠. 이건 채무 불이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양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이걸 뭐라 그런다? 대상 청구권. 자, 뒤겠습니다. 을은 이미 지급했던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예, 이거는 채무자 주의일 때 이런 거죠. 그죠? 중도금 달라고, 계약금 달라고. 그러니까 을은 선택하는 거예요. 을이 만약에 채무자 위험부담만 적용시켜서 그걸 주장한다면은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을 달라고, 중도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잔금을 주면서 대상 청구하거나. 그건 을이 선택할 문제겠죠? 선택할 문제. 자, 릴입니다. 을은 계약 체결상 과실, 그건 안 되죠. 자, 미음,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수용 보상금 청구권이 그 자체가 을한테 귀속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 청구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미음 틀렸습니다. 자, 비읍,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됐을 때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했죠? 보상금 달라고 했죠? 그럼 매도인 쪽에서는 야, 보상금 달라고? 그럼 너 뭐 달라고? 너 그럼 잔금 내놔. 청구하겠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옳은 것은 니은하고 비읍.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기시면은 330페이지서부터 나오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료 피시고요. 자료 보고 또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148번 지문. 뒷장입니다. 뒷장. 낙약자는 기본관계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따라서 요약자 쪽에서 낙약자에게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시험에 나올 때 요약자는요, 매도인 측으로 나오죠. 매도인 측. 낙약자가 매수인 측인데요. 지금 요약자가 낙약자한테 부동산을 안 넘기고 있죠. 부동산을 안 넘겨주니까 낙약자도 수익자한테 돈 준다, 돈 안 주고 항변한다. 예, 돈 안 주고 항변하는 거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기본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본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렇죠? 자, 여기서 요약자하고 낙약자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기본관계. 낙약자는 기본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요약자 쪽에서는 역시 기본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기본관계가 나올 때는 대항할 수 있다로 답하시면 돼요. 예? 기본관계로 나왔을 때는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지급 거절할 수 있다로 답을 하시면 돼요. 무슨 관계? 기본관계. 근데 만약에 지문에서 기본관계로 안 나오고 대가관계로 나왔으면, 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자, 그리고 이때 요약자하고 수익자 관계가 대가관계. 대가관계의 기한 항변으로는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대가관계 기한 항변으로는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냥 대가관계가 나올 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또 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항변하지 못한다,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본관계라고 안 나오죠. 그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그 지문을 보면서 아, 이게 기본관계구나, 아, 이게 대가관계구나,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149번이요. 대가관계는 기본관계에 영향 안 줍니다. 자, 따라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계약관계,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대가관계잖아요. 대가관계가 소멸한다고 하여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둘째 줄에 요약자, 낙약자 사이 계약관계, 이거 무슨 관계예요? 기본관계 말하는 거죠. 즉,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기본관계가 없어집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영향 안 준다고. 150번.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한 후에는 제3자가 권리를 가졌겠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합의해서 제3자 권리 변경시키는 거 안 되죠? 짝짝꿍. 짝짝꿍 안 되죠. 맞아요. 짝짝꿍 안 되죠. 15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으로서 무효가 됐습니다. 자, 그럼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가 됐을 때 제3자가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보호받는 제3자 아니죠? 그러니까 낙약자가 무효를 이유로 선의인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이 수익자가 보호받는 제3자라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겠지만,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죠. 얘는 돈 받는 제3자이기 때문에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15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착오로 취소가 됐어요. 착오 취소에서도 보호받는 제3자가 있습니다. 선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데요. 역시 여기서 나오는 수익자는 돈 받는 제3자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익자는 차고 취소로서 대항할 수가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자, 내려갑니다. 153번이요.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이 무효가 돼버린 거지. 이때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떠나버린 돈이죠. 자, 돈 달라고 수익자한테 하지 말고 요약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청산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거죠. 예. 자, 문제로 갑니다. 자, 문제집 330페이지. 330페이지로 오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330페이지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수익 표시를 하면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발생 요건이라 그래야죠. 성립 요건은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은 요약자, 낙약자의 합의인 거지. 제3자가 수익 표시하는 거하고는 계약 성립하고 무관하죠. 따라서 맞는 말이죠. 성립 요건이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죠? 예, 권리 발생 요건이다 라고 해야죠. 권리 발생 요건. 맞는 말. 자, 니은입니다. 요약자는 낙약자 쪽에서 채무 이행을 안 하면, 이거 채무 불이행이죠, 지금? 그러면 제3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전혀 문제 없이. 자, 디귿입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 관계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 관계. 무슨 관계죠? 대가 관계. 대가 관계 나왔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야 되잖아요. 대항할 수 있는 건 기본 관계로 대항하는 거죠. 네, 대가 관계로는 대항을 못 한다고. 대항 못 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지. 자, 리을입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지금 요약자와의 계약이니까 낙약자, 요약자 관계 말하는 거죠? 기본 관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 관계 나왔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그러죠. 있다고. 틀린 거죠, 이것도. 자, 리을입니다. 낙약자의 귀책 사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어요. 이때 수익자 쪽에서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수익자는 아시다시피 제3자지 않습니까? 제3자. 수익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낙약자 상대로 해서 뭐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수익자 쪽에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도 없죠. 해제권 행사나 취소권 행사는 당사자들이 하는 거죠. 제3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상 회복 청구. 원상으로 회복시키라고 청구도 안 된다는 거죠. 단 낙약자 쪽에서 돈을 안 주니까 얘가 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돈을 못 받아서 손해가 생길 수가 있죠. 이때 손해배상 청구. 요거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익자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맞기 때문에 손배 청구는 할 수 있다. 해제나 취소는 못 하지만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틀린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해서 틀린 거는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좋습니다. 51번 문제. 51번 문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제3자가 하는 수익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다. 맞나요? 수익 표시 낙약자한테 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낙약자는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본관계 나왔죠? 대항할 수 있다. 2번 정답. 3번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그럼 요약자 쪽에서 계약 해지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동의를 받고 해지해야 되냐? 아니요. 동의 안 받아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그쵸? 없죠. 당사자 아니니까. 해제도 못하고 취소도 못하고 원상회복 청구도 못하죠. 뭐는 할 수 있는데? 손배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5번에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안 되죠. 당사자 아니니까요.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뒤로요. 53번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냐? 자, 기억입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기한 항변으로. 자, 이거 무슨 관계예요? 대가 관계예요.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죠. 항변할 수 없죠? 그럼 지급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급부 요구 거절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무슨 관계예요? 니은은 무슨 관계죠? 대가 관계예요. 아니, 지금 대가 관계라고 나왔잖아요. 대가 관계 보이세요? 대가 관계, 대가 관계 부존재 효력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 관계 속에서 낙약자에게 하기로 했던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그럼 대가 관계 물어보는 거잖아, 대가 관계. 자, 디귿입니다. 수익자가 수익 표시를 한 후, 자, 당사자가 제한 능력이나 사기, 이런 취소 사유가 있다면은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받는 제3자 아니죠. 그럼 선의의 수익자에게 취소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예. 헷갈리면 안 돼요. 보호받는 제3자. 보호받는 제3자에게는 에게는 비진의 표시에서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의 무효, 그리고 통정의 표시에서의 무효. 이 무효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의 뜻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에게는 비진이나 통정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 거지. 대항을 못하는 거지. 이게 보호받는 제3자 뜻이에요. 대항하지 못한다. 또 추가할게요. 좀만 추가할게요. 잠깐만요. 자, 비진이 통정 무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약 당시에 뭐 차고, 사기, 반박 이러면 취소할 수 있죠? 이것도 다 상대적 취소죠. 상대적 취소. 보호받는 제3자에게는 의사표시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상대적 무효나 상대적 취소를 가지고는
이 보호받는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장은 할 수 있나요? 주장은? 주장은 해요? 못해요? 주장도 못하죠. 대항이나 주장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 무슨 제3자? 그냥 돈 받는 제3자. 돈 받는 수익자에 해당되는 제3자라는 거죠. 돈 받는 제3자에게 비즈니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한 이런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는 제3자, 즉 수익자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못 받습니다. 보호를 못 받습니다라는 보호를 못 받아. 구별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매매 계약이고요. 야, 내가 당신한테 부동산을 넘길 건데 돈은 병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그럼 계약 당사자가 갑하고 을이죠. 얘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제3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하고 을의 매매 계약이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짜 매매였어요, 이거. 갑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를 했던 거죠. 즉, 통정허위 표시였다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그리고 결국 통정을 원인으로 해서 을한테, 낙약자한테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통정으로 넘어간 거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지, 무효지. 근데 그런 사정을 모르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다시 매수했어요. 그럼 정은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통정에서 제3자죠. 제3자지, 제3자. 제3자가 등기를 넘겨받은 거지. 근데 갑하고 을이 통정을 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통정한 거를. 모르지. 선의의 제3자. 이런 애들이 보호받는 제3자죠. 통정의 결과인 을명의의 등기. 이 통정의 외형을 믿고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런 애들이 보호받는 제3자예요. 따라서 보호받기 때문에 이 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약자 갑은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정을 상대로 해서 무효를 가지고 무효로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는 거는 부동산이 정한테 넘어갔고 갑은 부동산 달라고 못한다는 거죠. 말소 청구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얘 거죠. 보호받죠. 근데 얘는 매매 계약 속에서 가짜 매매를 하면서 낙약자가 돈을 주기로 했고 돈을 받기로 계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고 얘는 돈 받는 제3자라는 거지. 수익자. 자, 만약에 돈 받는 수익자인 제3자 병이 을한테 수익 표시를 해가지고 돈을 받을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권리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야 미안한데 우리 통정이었어. 우리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어. 그러니까 너 돈 못 받아. 너 돈 못 받아. 미안해. 라고 하면서 무효를 가지고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해도 을이 미안해 통정이었어 돈 안 줘 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보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제3자하고 이 제3자하고 예? 같은 제3자 다른 제3자 다른 제3자지. 근데 왜 둘 다 제3자라 그래요? 당사자가 아니면 다 제3자라 그래요. 근데 그 제3자도 또 다르죠. 보호받는 제3자, 돈 받는 제3자, 다른 제3자죠. 어디 하고 있었죠? 예? 예, 디귿 하고 있었죠. 그죠? 디귿. 자, 다시 봅니다. 자, 수익자가 의사표시를 한 후입니다. 근데 제한 능력이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고 원인이 있다면 그리고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수익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수익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리을 내려갑니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이때 계약의 해제권 그리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이런 것들은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약자에게 귀속하고 수익자는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미음 병존적 채무인수.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되죠.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거는 복사 붙여넣기예요. 예? 뭐라고요? 복사 붙여넣기라고 복사 붙여넣기. 그럼 채무자가 늘어나죠. 채무자가 늘어나니까 제3자한테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자, 갑이 채무를 지고 있고 갑이 빚지고 있고 을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근데 갑이 자신의 채무를 병한테 넘겼어요. 그럼 병 쪽에서 채무를 인수한 거죠. 빚을 떠안은 거죠. 빚을 떠안는 거지. 빚을 떠안아. 을한테 원래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원래 갑이 을한테 돈 줘야 되죠? 근데 그 채무를 넘긴 거죠. 그럼 돈 이제 누가 줘야 돼요? 병이 줘야지, 병이. 병이 빚을 떠안았죠? 이때 채무가 인수될 때 대부분 면책적으로 인수돼요. 면책적 채무인수. 이거는 잘라내기 붙여넣기죠. 잘라내기 붙여넣기. 갑이 지고 있던 채무를 잘라내서 얘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면책적 채무인수. 그럼 얘는 별로 이익이 없어요. 얘를 채무인수의 제3자로 놓고 봤을 때 갑이 지고 있던 채무가 그냥 병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을한테는 별로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면책적으로 사람만 바뀌었으니까. 누구세요? 저 병인데요? 갑 어디 갔습니까? 갑 집에 갔는데요. 알겠어요. 달라진 거 없네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3자에게 이익이 없어요. 근데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라면 병존적 채무인수는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채무를 계속 지고 있고 갑이 채무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얘가 채무 끌어안는 거예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둘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채무자 한 명이었죠? 채무자 몇 명 됐어요? 2명 됐다고, 2명이.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채무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없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죠? 네, 맞는 거죠. 자, 그럼 틀린 거 몇 개죠? 없어요. 5번 정답이죠. 좋습니다. 자, 이제 사례 형태로 된 문제들은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